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순회 공연 마치고 오신 초이님과 곧 네. 가실 꽁입니다. 네. 곧 가시 그랬더니 자꾸만 빠지십니다. 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부킹닷컴 사이트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는 부킹닷컴 사이트 사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킹닷컴에서 예약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무조건 부킹닷컴은 아니다. 네. 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부킹닷컴 사이트는 많이 예약하면 이 레벨이 올라가요. 등급 네, 같은 등급이 건가요? 올라가요. 네네네. 그러면서 DC를 해주는 형태예요. 아. 근데 호텔스닷컴이나 뭐 이런 데들은 쿠폰을 모으는 형태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할인받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임원이를 모아서 나중에 거기서 쓸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홀리데이인이요? 네,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거기는 또 그걸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조금씩 다 달라요, 사이트마다.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킹닷컴이 UX, UI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좋은 점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지도 중심으로 찾기가 너무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도랑 연결이 잘 돼 있어서 내가 그 묵고자 하는 숙소와 관광 명소, 포인트들 있죠? 네. 거기까지 거리까지 다 계산을 해줘요. 시간이 얼마, 뭐 도보로 아니면 차로 뭐 이렇게 다 보여줘요. 기본 어플, 기본 그 사이트 내에서? 네. 물론 핸드폰 앱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PC로? 네, PC로는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밤에 도착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렌트를 많이 하긴 하는데 렌트를 안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도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항 이름을 찍어요. 네.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 공항이면 이번에 어느 공항 이용하셨어요? 저는 토론토 피어스 공항. 피어스 공항 치세요. 네. 근데 그 공항에 세자로 된 약자가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존 F 케네디 같은 JFK예요. 네.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 ICN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이걸로 찾으면 훨씬 쉬워져. 쉽더라고요. 네, 훨씬 쉽게 이번에 찾을 수 있어요. 토론토 피어스는 YYZ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넣고 지도를 딱 펼쳐보세요. 딱 날짜 적고 몇 명 묵을 건지 적고 여기서 또 몇 명 묵을 건지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은요. 18세가 맞을 거예요. 18세 미만은 다 무료입니다. 어지간한 숙소는. 1인으로 안 친다는. 안 쳐요. 그리고 퀸베드가 2개인 상태라면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씩 자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퀸 사이즈 베드 안 작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실이 하나가 있더라도 4명이서 묵는 데는 대체로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대체로 여자 4분이면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 조율하시면 되는 거고 비용 차이가 좀 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숙소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4인 가족으로 간다 많죠. 보통 4인 가족이죠. 그쵸. 네. 그랬을 때 어린이 둘을 하게 되면 이건 무료로 쳐요. 성인으로 안 쳐요. 근데 이것도 유럽하고 미국이 달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치는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고급 호텔이 되면 칩니다. 그쵸.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저는 보통 많이 잡는 레벨이 2.5성급이에요. 이거 미국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잡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3성급 이상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리조트 피를 받아요. 리조트 피? 그렇죠. 네, 거기에 묵는다고 뭘 더 내야 돼요. 3성급을 이용한다고요? 네, 3성급 3성급 이상이면. 좋은 데를 쓴다고 돈을 더 내라고? 네. 근데 가보면 별것도 없어. 그냥 목욕탕 같은 수영장 하나 있고요. 뭐 이런 정도예요. 부대 시설. 이 좀 있다고. 그래서 리조트 피를 붙여요. 이게 라스베가스부터 시작된 전통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거는 빨리 퍼지네요. 맞아요.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성급 이상을 제가 피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괜히 리조트 피 낼 필요 없다. 이게 제 생각인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18세 미만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료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할게요.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연령대를 추정을 못해요. 잘 모르더라고요. 네. 전혀 추정을 못해요. 이번에도 여러 가게를 다니면서 뭐 술도 사고 뭐 기념품샵도 가고 하는데 이제 스몰 토크를 조금씩 하다가 이제 어디서 왔냐? 네. 우리 한국에서 왔다. 네. 하다가 니네 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냐? 했더니 뭐 저는
제 나이 얘기하고 저랑 같이 여행 간 친구 얘기했더니 진짜냐고 어떻게 네가 그 나이냐. 맞아. 진짜 특히 한국인들을 나이 가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양인들이.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들 정도로 봤을지도 몰라. 맞아요. 네. 20대 초반으로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도 돼요. 약간 이런- 어렸을 때 버스 이제 엄마가 8살이면 너 아직 학교 안 들어간 거야. 뭐 그러셔도 됩니다.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2.5성급 미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더 들어온다고 해서 비용이 그들 입장에서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체크 잘 안 해요. 그거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급 호텔 들어갈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로드트립을 많이 다니니까 네. 시골의 숙소잖아요. 나이가라 근처도 거의 시골이잖아요. 다운타운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앞하고는 다른 도시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데들은 신경 안 써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하셔서 좀 편하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을 넣고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순서로 정렬할 것인가. 단체 중심, 가족이 묵기 좋은 거 중심. 저는 뭘로 선택할 것 같으세요? 가격. 맞습니다. 네. 무조건 로프라이스로 걸어놓고 시작해요. 네. 그런데 호텔 레벨이 너무 낮으면 이건 평점 레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 기준이 대충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 여동생은 까칠하셔가지고요. 9 이상만 잡습니다. 10점 만점인가요? 네. 네이버 우와. 맛집 찾을 때도 오, 평점 맞아요. 보잖아요. 그렇구나. 관대함의 정도인데 저는 많이 관대하거든요. 7 이상이면 괜찮고요. 많이 관대하네. 저희 딸은 에어비앤비에서 4.8 이하는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5점 만점에. 저도 맞아. 그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때 네. 4.8 정도 이상만 봤었어요. 그쵸. 네. 특히 아이가 있고 하면 조금 네. 쾌적해야 되니까.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네. 에어비앤비 조금 더 까다롭게 다가가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호텔 같은 건 그래도 좀 사업체인데 네.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그렇지. 까다롭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럴 수는 있겠네. 맞습니다. 음. 그런 것도 사실은 부킹닷컴에도 보면 아파트먼트라고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에어비앤비예요. 그 에어비앤비도 같이 보여요. 거기에 부킹닷컴. 올리는 사람이 있군요, 같이. 그러니까 양쪽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먼트라고 돼 있는 건 정말 아파트먼트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아니고 걔네식.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집 전체를 빌려드립니다. 이게 대부분 에어비앤비예요. 뭐 홀하우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홈 뭐라고 돼 있는데 아직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제가 네. 옆에다가 붙여놓을게요. 네. 그렇게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어지간히 보이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실 때 좀 주의하실 거는 아래에 가로치고 플러스 얼마라고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별도로 돈을 내야 되는 걸 별도 표시한 데들이 있고요. 텍스 별도 표시한 데들도 있고 아니면 에어비앤비는 청소비를 별도 표시한 데들도 있어요. 맞아요. 에어비앤비 어플에서도 청소비가 따로 그렇죠. 있습니다. 부킹닷컴을 보실 때는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격 순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플러스를 보시고서 최종적으로 보셔야지 그거는 옵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붙는다고 생각하시고서 계산하시는 게 옳아요. 나 쇼핑이랑 계속 연관되네. 옆에 배송료. 맞아요. 해외 배송료 막 10,000얼마짜리 빼놓고 되게 싼 것처럼 해놓고 맞아요. 이런 거 있거든요. 사기당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지도를 누르세요. 지도 버튼이 있어요. 거기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 재밌는 게 한쪽에는 제가 선택한 예를 들어 가격 순으로 쭉 리스트업이 되면서 지도에 표시들이 쫙 떠요. 그러면서 가격이 툭툭툭 떠 있어요. UI는 에어비앤비 어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확대하면 안 보이던 것 같은 거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리스트는 계속 보여요. 어. 리스트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서 저는 옆에 구글맵을 같이 띄워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도시엔 좀 다르겠지만 스페인은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미국은 험한 동네가 있고 안전한 동네가 있어요. 제가 처음 LA를 놀러 갔을 때 가서 저희 선배가 거기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숙소 어디 잡았니? 그래서 어디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거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렘. 준.
준 할렘. 준 할렘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제 인터넷 그 당시 인터넷으로 했고 그 인터넷이 지도를 보여주거나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 제가 그리고 LA 어디 앉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타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예약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갔다가 차를 몰고 당연히 가고 있었죠. 근데 신호에 걸렸죠. 그랬더니 검은 물체가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막 이렇게 닦아주고 돈 내라고 하고 막. 저 유리창보다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서 돈을 내래. 와. 근데 뒤에 차가 없어서 후진을 해서 뺐죠. 그래서 거긴 캔슬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알려준 데가 어디가 가성비가 좋으냐. 디즈니랜드 주변이 가성비가 좋아. 정말요? 네. 네, 가성비 좋고 깨끗하고 아주 깨끗하진 않은데 비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비싸요. 그 신기하죠. 그리고 네.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는 밤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몇 안 좀 되는 데 중에 안전하구나. 하나예요. 네네. 그리고 그 디즈니랜드가 11시까지 이 파이어웍스를 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걸어 들어와도 되는 근데 11시 넘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면 아주 안전한 네. 거죠. 요즘 조금 예전만큼 안전하지 못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동네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쪽으로 숙소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지 특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쓰는 방법은 구글 맵을 써요. 구글 홍보야? 구글로 들어가가지고 스트리트 뷰를 찾아요. 거리 뷰. 네, 거리 뷰를 보면 느낌 오잖아요. 싼 동네가 있고. 많이 낙서돼 있거나 아니면 철창이 가게에 있다 하면 그런 일단 피하셔야 돼요. 네네. 철창이 제일 핵심이에요. 철창에 가게에 이렇게 있으면 네네. 위험한 있으면. 동네란 뜻이에요. 오케이. 거긴 피하는 거죠. 이건 꿀팁인데요. 네. 네. 그게 스트리트 뷰를 제가 항상 확인을 해요. 동네가 어떤지. 그래서 싸다 하면 피하죠. 좋은 세상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이 길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인데 저도 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행들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데 위험한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숙소에 철책이 없어. 네. 안전한 동네란 뜻이에요. 숙소에 철창이 어떻게 있을까 되게 궁금하겠다. 그게 약간 그 요만한 왜 그 뭐라 그러죠? 표 파는 데 같이 유리가 돼 네, 있으면서 네네네네. 여기 거기에서 이렇게 얼굴만 들이밀고 네. 딱 줄 수 있을 정도로 딱 돼 있어요. 전당포. 같은 네네네. 느낌의 그런 약간 데들이 네네. 있어요. 그러면 조금 위험한 거. 네, 거기는 이제 프론트를 말씀해 주신 거고 네네. 저는 그 건물 자체가 철책, 그러니까 낮은 담으로 돼 있는 건 괜찮은데 높이가 한 3m쯤 되는 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차 들어가는데 게이트 다 설치돼 있고 이 게이트가 이 게이트 말고요. 네. 이렇게 열리는 큰 게이트 있죠. 아예 차고지처럼. 네, 이런 데들은 좀 위험한 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급수가 높아서 그게 설치돼 있는 데는 괜찮은데 한 2.5성급인데 그게 돼 있다. 위험한 동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지도상에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JFK라 JFK 공항 근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에펠탑을 보고 싶어. 그러면 에펠탑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대 축소 하면서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몰고 다니는 걸 즐기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에펠탑에서의 거리 중요하죠. 차로 어느 정도 거리인가. 맞아요.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면 그렇게 먼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더라고요. 분당 거리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차로 30분? 좀 뭔가 싶은데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네네. 그런 데서는 30분이면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시내에 차 몰고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도시가 없어요. 대체로. 맨하탄 제외. 맨하탄은 안 되죠. 샌프란시스코 2등. 2등? 뉴욕은 몇 등인가요? 그러니까 맨하탄이 1등이에요. 맨하탄이 뉴욕? 네. 거긴 최악이에요. 거기 운전 정말 고수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2등이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일방 통행에 익숙하신 분은 괜찮다. 네, 어차피 오토니까 차 밀릴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네.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샌프란시스코. 근데 도착하자마자 들어가는 건 권하지 않는다. 네. 언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정신이 하나도 언덕도 없어요. 많구나. 네. 오토가 밀릴 정도의 언덕. 그 정도 언덕. 요즘은 안티 뒤로 이렇게 밀리는 장치들이 대부분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오토도 밀렸었어. 어떻게? 인사이드 아웃 그 주인공 네.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이사를 가거든요. 네, 알아요. 이사간 건물 있는 거기가 샌프란시스코. 네, 맞아요. 샌프란시스코예요. 실제 거리를 그대로예요. 집들이 그대로예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가파라. 네, 계속 언덕이. 그 장면이 기억에 나는 네. 게
내리막 가는 게 기억나거든요. 맞아요. 네. 내리막이 네. 엄청나요. 근데 경사가 엄청 맞아요. 맞아요. 가파르고 그 길었잖아요. 리얼이에요. 네. 아, 그 그게 실제 리얼이에요. 장소구나. 네, 실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도로 보시기에 좋아서 부킹닷컴을 권해드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날짜, 인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리스트를 한 다음에 지도 보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이니까 그걸 보고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건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